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게 미주오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TQQ ETF 같은 경우 이 121선 부근에서 매수가 유효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SPY도 마찬가지로 61선에서 매수가 유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CNN 방송에서 오미크론의 감소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관련 기사 내용 보도록 하겠으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리오프닝주 섹터에서 카니발, 델타항공, 보잉 등 관련 이제 리오프닝 섹터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으며 이 보잉을 왜 사야 되는지, 카니발을 왜 사야 되는지, 이 델타항공을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는 한번 읽어봐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니죠? 저의 주관적인 분석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드립니다. 열성팬, 술한잔, 특급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열성팬 이상 가입해주시면 미주얼의 매수 매도 종목, 그리고 현재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운영하고 있으며 술한잔은 이제 회원간의 단체 대화방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CNN 방송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라는 보고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는 지금 현재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이제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출현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오미크론의 존재가 최초 확인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일단 의사협회 회장,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사협회 회장은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확진자가 일정선을 넘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진원지였던 하우탱주에서 확진자 수가 훨씬 더 적게 발병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CDC는 지난주 미국 내 신규 확진자 가운데 73%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오미크론이 지금 현재 지배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사망자 발생에 따라서 사망자가 지금 기저질환자, 백신을 맞지 않은 기저질환자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이제 오미크론이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백악관은 그럼에도 전면 봉쇄, 락다운 정책을 취할 계획이 없다. 여전히 오미크론은 이 증상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며, 네덜란드가 19일부터 전국 봉쇄에 다시 들어갔으며, 덴마크도 극장, 공연장, 놀이공원, 박물관 등을 4주간 폐쇄했고, 아일랜드에서는 저녁 8시 이후에 술집 문을 닫으며, 이 오미크론 사망자가 12명이 나온 영국도 재봉쇄를 검토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면 봉쇄는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고, 일단 오늘의 이제 바이든 연설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바이든 연설에서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바이든의 연설 이후 증시는 더 상승하는 지금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시황 영상에서 다뤘듯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좋은 실적 가이던스를 보여주고 현재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큰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으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티커명이 MU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7.8%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전에 이제 그려놓은 지지라인에서 3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왔으며,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해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100불까지도 지금 기존 76불 목표가에서 100불로 이제 상향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고점이 이제 97불대 가까운 상승 흐름을 한번 찍어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정고점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제 목표가도 어느 정도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나이키 역시나 어닝 프라이스 보여주면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지금 상승 흐름이 대략적으로 3%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키의 티커명은 NK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나이키는 이제 3.42%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나이키는 이제 특히나 이제 배당주로서도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 종목은 점점 코로나19가 해소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잠깐의 하락 흐름이 나왔지만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주 섹터, 저는 이 리오프닝주 섹터를 꼭 들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리오프닝주 섹터 관련해서 얘기를 저번에 한번 드렸었는데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면 크게 세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여행 관련해서 이제 크루즈가 있으며 두 가지 크루즈 관련돼 가운데 카니발과 노르웨이전이 좋다.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개의 크루즈 종목이 55% 이상 오를 가능성이, 월스트리트에서 예상을 하기를 55% 이상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연평균 지금 현재 크루즈 이제 자체 레비뉴 자체는 연평균 38.4% 2026년까지 꾸준히 올라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은 이 오미크론의 영향만 좀 줄어들고 코로나19만 이제 문제가 없다라면은 이 크루즈가 가장 먼저 큰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항공주 중 이 델타항공이 가장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보잉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JP모건에서는 대략적으로 이제 보잉의 목표 주가를 270불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으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에 이제 목표가를 드림라이너 이제 인도 지연 영향으로 인해서 220불로 240불대에서 220불로 낮췄지만, 그래도 JP모건의 예상치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에 충분히 이 보잉 주식은 260불까지 현재 시점에서도 약 30% 이상은 올라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잉의 투자 포인트 이전에 한번 증권사 레포트 보았는데, 투자 포인트만 일단 보면은 항공편 수요 회복 기대감에 따른 항공기 발주 물량 증가입니다. 올해 유나이티드 항공은 737 맥스 258기,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140기를 발주를 했으며, 알래스카 항공은 11월 두바이 에어쇼에서 737 맥스 72기를 추가로 발주하며 올해 총 129기의 737 맥스를 발주한 큰 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잉의 항공기 발주 물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잉의 순신규 및 수주 잔고 추이는 앞으로 2021년 이후 좋아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서 지금 2022년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핵심 기종인 737 맥스 중국에서 일단은 이제 승인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핵심 기종의 737 맥스가 귀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영향이 가장 아직 현재로는 크게 미반영된 상태이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반영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항공기 인도 지연의 3분기 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했으나 2021년 1분기 흑자 전환을 예상이 되고요. 현재 4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이 2021년 1분기의 흑자 전환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면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는 것처럼 이 기업들이 각각의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피어앤그리드 인덱스, 제가 이제 증시가 하락할 때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줍줍을 했었는데, SRXL과 이제 뭐 BLZ, TQQ도 마찬가지로 어제 줍줍을 했었습니다. 이 피어앤그리드 인덱스가 20에서 25 사이 이렇게 낮게 지금 나올 때 공포에 줍줍하는 게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 증시는 내년에도 충분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도 1.448%로 2.05% 오른 상태로 1.3%보다는 이제 1.4%대가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오히려 호재 소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TQQ 이제 120일 선에서 터치를 하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120일 적이 몇 번 없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120일 선을 기점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SRXL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RXL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저가에 매수에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SRXL 60일선에서 매수를 한 번 더 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60일선에서는 매수를 못했고 일단 매수만 이제 들어간 상태이고 2차 매수는 별도로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에서는 이제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지분만 계속적으로 홀드할 생각이며, 대략적으로 이제 70불 이상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앞으로의 좋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일단 실적의 신호탄을 쏘았고 이제 가이던스의 상향을 이제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 기대되는 뭐 AMD라든지 엔비디아 관련 기업들의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브로드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이제 퀄컴도 좋은 실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장비주에서는 이제 최애 선호주로는 ASML을 꼽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는 AMAT를 꼽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BLZ도 계속적으로 이제 홀드를 해나갈 생각이며, 지금 현재 이제 줍줍에 성공한 SRXL과 BLZ 같은 경우는 1분기 다음 분기 1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실적 발표까지는 계속적으로 실적 전후로까지는 계속적으로 홀드할 생각이며,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FNGU 이제 보유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홀드가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이제 바이두, 알리바바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FNGU는 BULZ보다는 수익성이 더 낮을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고,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 바이두는 1.21%, 알리바바는 1.57%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BNKU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이제 오랫동안 홀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BNKU는 계속적으로 이제 홀드해 나갈 생각이고, 아무래도 SLXL, BLZ보다는 BNKU를 좀 더 오랜 기간 홀드를 하면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바이든 연설이 있습니다. 바이든이 오미크론 관련해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오히려 증시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이제 선물장에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장에서도 상승하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어제가 마지막 하락이 지금 올해의 마지막 하락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여전히 미국 증시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이제 증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여전히 유동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